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의 문은영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반세기에 걸쳐 하향돼 왔습니다. 1948년 21세에서 시작해 1960년 20세, 2005년 19세, 그리고 2020년 18세로 하향되었죠.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기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피선거권 연령까지 18세를 하향했고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춰지면서 이제 교복 입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당원이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유권자, 후보자, 당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은 청소년들 혼자서 스스로 갖출 수 있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이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교육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정치, 선거, 정당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선거라는 절차 자체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 방식에 따라 유권자들은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 중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념과 정책이라는 것도 사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해가 없다면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투표 방법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더라도 자신의 투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선거 질서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그리고 후보자의 의미나 권리 행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거의 의미, 선거 제도와 정당에 대한 이해, 사회적 이슈와 공약에 대한 관심, 투표와 개표 절차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축적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선택 능력을 배양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교육은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 등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을 만들어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제도와 절차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함께 논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후보자로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권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교육은 선거 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 건전한 사회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일반, 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선거법의 내용,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분석,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교육 과정 중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벌어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입니다. 선거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피해야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유불리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편향성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이익을 전달하지 않고 유권자, 즉 학생들 스스로 기준과 판단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 정답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한 정치적 지향성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르고 또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나가는 훈련과 학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거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권자로서 또 후보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나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접하고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는 무엇인지,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특정 정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적절히 제시해 줌으로써 양측 입장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도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정보의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도 사고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거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선거 참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국민의 생각이 전달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만 선거에 참여하고 유권자는 수동적인 시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으로서 참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보일 때 선거는 정책 경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 선거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교육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자로서 선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공감하고 연대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정성인데요. 물론 선거가 선거법이라는 틀 안에서 절차와 규칙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정하지 않게 치러졌다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대표 선출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대의민주주의라는 근본 이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것이 가치라는 문제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두 축 안에서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결국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는지,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에 불법은 없는지, 선거관리 과정은 유권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선거 결과는 정확하게 집계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교육의 의미와 목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말씀드린 이 내용들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얼마든지 선생님들의 연륜과 경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